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은 2021년 3분기 애니메이션 감상평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에 제가 다 못 봐갖고, 뭐 이번에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아요. 볼 수 있는 거는, 뭐 다운은 둘째치고, 볼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본 것 같고, 저번이랑 아마 내용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목록이 저번에 봤던 목록이 아니라서, 일단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겠습니다. 처음으로 얘기할 거, 이 리메인. 제가 줄거리만 보고 괜찮을 것 같아갖고, 보긴 봤는데, 남자만 나오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, 보기가. 그, 이 줄거리가 이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수구하는 내용인데, 어, 중학교 3년 동안 거의 에이스격으로 뭐, 여기선 현이죠. 그러니까 도대회 막, 도에서 되게 잘 나가는 뭐 4천원 정도 해서 되게 잘 나가는 거였는데, 갑자기 사고로 기억을 잃죠. 중학교 3년 동안, 그것도 수구를 한 그 3년 동안의 기억을 잃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, 다시 수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, 재밌습니다. 나름대로 재밌고, 웃기기도 웃기고, 그림도 나쁘지 않고, 남자가 우르르 나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,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가극소녀는 저번에 얘기했나? 얘기했죠? 얘기한 것 같아요, 기억이. 그녀도 여친. 이게, 그림이 참 이뻐요. 그림 이쁘고, 나쁘지 않은데, 정신을 놓고 봐야 됩니다. 조금이라도 그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정신을 놓고 그냥 보면은 웃기면서 그냥 볼만해요. 이 작가분 전작이 그거죠. 뭐지? 바보소녀 어쩌고였나? 그 기억이 안 나네. 전작이 뭐였지? 어, 바보걸, 그지, 바보걸. 만화가랑 어시스트도 이 사람이구나. 한마디로 좀 병신 같은 내용의 그림은 괜찮아요. 일단 넘어갑시다. 어떤 생각인지 알았어, 대충 이제. 도쿄 리벤저스. 이게 지금 뭐지? 일본에서 인기가 꽤 있다고 하죠.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기라고 하는데, 왜 인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. 나름 열혈해. 과거로 살짝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의 내용이,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다들 좋아할 만한 소재죠. 과거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뭐 써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. 근데 그게 과거가 이제 현재가 2021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과거로 내려가는데 과거가 2005년, 6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한 과거는 아니고, 여튼 재미있습니다. 갑자기 시간여행물이긴 한데 머리가 좀 쓰야 되는 거라서 보면서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긴 했지만은 그림도 괜찮고 재미있습니다. 애니메이션도 꽤 길고 24화로 이거는 웬만하면 보세요. 재밌습니다. 그리고 마법고교의 우등생, 원래 1기, 2기 그리고 극장판이 마법고교의 열등생으로 나왔죠. 열등생이 여기 보이는, 이 사진이 아니지. 여기 캐릭터를 보자. 이 시바 미유키의 오빠인, 시바 타치야죠. 걔가 이제 주인공이 열등생이고, 얘는 우등생이니까, 지금 그 동생을 메인으로 한 이야기가 우등생이라고 해서, 제가 보기에는 그 스피노프는 아니고, 그냥 외전격으로 나오는 겁니다. 외전이긴 외전인데, 외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, 본편 내용의 뭐지? 추가판? 확장판?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본편 내용을 조금 보조해주는 역할로. 그래서 본편 1기 한 절반 정도 해당되는데, 1기가 크게 사건이 4가지가 있거든요. 그 4가지 중에 2가지 정도까지, 보조해주는 겁니다. 근데
어떻게 보면 열등생은 오빠가 주인공이니까 남자들 위주로 내용이 나오는데, 이거는 우등생은 일단 동생이 주인공이고,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간 것도 다 여자 위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본편을 보셨으면은 더욱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, 그림이 살짝 좀 아쉬워요. 그 기존의 게 열등생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고 한데, 이거는 그림이 못 나온 건 아닌데 열등생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니까, 부족한 것도 그림이 막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, 좀 그림체가 좀 연동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? 내용은 확실하게 연동이 되거든요. 우등생 재밌습니다. 열등생을 특히 재밌게 보셨으면 우등생 정말 재밌습니다. 만난 지 5초 만에 배틀물이라, 배틀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머리를 조금 써야 돼요. 특히 이런 거는 꼭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간츠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, 간츠는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고, 이거는 그 지네들끼리 싸우는 겁니다. 그래서 능력을 하나씩 줘요. 그래서 이 능력을 숨기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, 어느 필드에 가서 싸우고, 뭐 단체전도 하고 그러는 건데, 주인공의 능력이 그거예요. 상대방이 내 능력이라고 믿는 게 내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, 저 사람은 대포 능력일 거야. 그럼 내 능력이 대포가 되는 거예요. 상대방이 저 사람은 순간이동이 능력일 거야. 그럼 제가 순간이동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. 그 능력이 계속 변하는데, 이거 말을 잘해야 되고 심리전을 잘해야 되는 거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꼭, 그러니까 주인공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능력을 줘서 말장난으로 아니면 상황 장난으로 최강자를 만드는 그런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도 나쁘지 않고 액션은 조금 모자랐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볼만합니다. 1기에서 나름대로 내용이 딱 끝나기도 하고, 2기를 기대하기도 하지만은 1기에서 나름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그때 또 얘기 안 했던 게, 그리고 제가 봤는데 얘기 안 했던 거. 사신드론인가 검메이드는 제가 대충 얘기했었죠. 굉장히 재밌습니다. 끝까지 봤는데,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3D로 만든 애니메이션에 불구하고, 그렇게,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괜찮습니다. 그 내용도 많이 떡밥도 던지고 무조건 이기가 나올 그런 애니메이션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잔잔하면서 약간의 판타지적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또 본 게 뭐가 있냐?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냐? 어디 보자. 우리들의 리메이크.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,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. 남자 주인공이 게임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미디어 쪽에 뜻이 있었지만은 취업이 잘 되는 경제학과로, 미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학과하고 경제학과 두 개 다 붙었는데 경제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죠.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 같은 시대에 그 영상학과 애들은 이미 막 날라다니는 애들도 있고, 날라다닌다는 게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. 잘 나가는 애들도 있고, 부러울 따름이죠. 근데 얘는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경제학 쪽으로, 그러니까 그쪽으로 취업을 안 하고 결국에는 그 미디어 쪽으로 취업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게임 개발 쪽에도 있었다가 뭐 어디 뭐 원화 쪽에도 있었다가 막 여기저기 뭐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요. 그래갖고 결국에는 다 때려치고, 때려친 건지 퇴사를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은, 여튼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에서 타임슬립을 해버립니다. 타임슬립물이에요. 그래서 다시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딱 대학 정할 대로 와요, 다시.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학과를 갔는데, 그 미디어학과를 갔는데, 여기 나오는 이 왼쪽에 남자, 정면을 보고 있는 남자 말고 나머지 여자 3명과 오른쪽에 남자 1명이 이제 그 미래에 다 잘 나가는 놈들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과 어, 친구를 먹고 대학교에서 과제를 하고,
서로 이제 친해지면서 결과물을 내고 그런 건데,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바뀌게 돼요. 많이 바뀌게 돼요. 이 남자 주인 개입함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안 그리게 되고, 소설가는 소설도 안 쓰게 되고,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뀝니다, 미래가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과거에 개입을 해서 미래를 바꿔왔다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, 여러모로 이렇게 시간물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여느 물이에요. 여튼 그래도 재밌습니다. 결론적으로만 보면은. 우리들의 리메이크 꼭 보시고, 또 얘기 안 했던 게, 평원세의 위태천들.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. 2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데, 어떤 의미로 괜찮냐면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 뭐지? 팬티 앤 스타킹 가더벨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거의 일본 버전 같아요. 꼭. 그러니까 많이 야하고 많이 잔인하고 액션도 괜찮고 한데, 그렇게 수위가 높은 것 같지 않게 보여요. 분명 수위가 높은데 수위가 높지 않게 보여요. 그림체도 그림체고, 그거를 풀어내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, 굉장히 18세 안 같이 보입니다. 분명 18세거든요. 막 몸이 찢기고, 허리가 부러지고, 분명 그 성관계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암시가 나오고 그러는데, 내장도 많이 나오고, 그런데도, 많이 잔인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. 근데 그림은 또 애들 그림체를 사용해갖고, 그림도 괜찮고, 액션도 나쁘지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재밌습니다. 분명. 그리고 2기가 분명 나올 만한 내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. 나머지는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3분기 애니메이션들은 다 괜찮고, 이번 4분기도 기대되는 게 많죠. 4분기 볼만한 게 뭐가 있지? 21년 4분기 애니 4분기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, 제가 기대할 만한 거는 어디 보자. 귀멸의 칼날 하고, 소드아트 온라인 이 극장판하고, 어디 보자. 제가 기대할 만한 겁니다. 뭐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, 무직전생하고, 보이는 여고생, 또 어디 보자.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, 귀족으로 전생하다, 세계 최고의 암살자 이세계 귀족으로 전생하다. 그리고 또 월요일의 타워. 이것도 볼만하겠죠. 이세계 식당 2. 이세계 식당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죠. 그 만화치기 4권으로. 그래서 아마 저 2기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. 앞만 봐도. 자아님은 기죽지 않아. 그리고 또 볼만, 코미양은 커미 중입니다. 볼만한 게, 흡혈귀는 툭하면 죽는다. 힘내라 동기짱. 뭐 이 정도겠네요. 나머지는 뭐 다운은 받아서 보긴 보겠지만은, 일단 기대하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. 4분기도 꽤 괜찮은 게 많네요. 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 많이 많이 보시고 열심히 보실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보시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셀카방이 셀카였고,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.